반갑습니다. 석수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명지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해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상명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광명상가 라인으로 부르는 4개의 대학교는 다른 4년제 종합대학교들과 다르게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와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명지대학교는 다양한 학과 스펙트럼을 활용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상명대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교 치고는 산학협력에 목숨을 걸고 있는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명상가 라인에 입학한 학생들의 합격 성적 스펙트럼이 꽤 넓은 편이다 보니까 여느 대학교와는 다른 차별화 요소를 위해서 대학교 본부 측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도 상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산학협력을 비롯한 추창업 협력 프로그램에 의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어필한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명대학교의 역사와 이원학 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상명대학교는 1937년 설립된 상명여자고등기계학원에 모체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창 4년제 종합대학교가 설립되던 시기인 1965년에 상명여자사범대학이라는 여학생 사범대학으로 개교를 했고, 개교 30년 뒤인 1996년에는 남녀공학으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명대학교의 모습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는 2017년도부터 이원학 캠퍼스로 정식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원학 캠퍼스 운영 이슈에 대해서 구성원 간 큰 마찰이 생겼던 것과 달리 상명대학교는 비교적 조용하게 이원학 캠퍼스 운영이 패스가 된 대학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명대학교의 운영본부 자체가 무언가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경우 상명대학교의 전신인 상명여자사범대학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사범대학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명지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 건축대학을 꾸준히 밀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학과일수록 지원도 많이 받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실제로 상명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 다른 단과대학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나 아니면 비교과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만큼 인서울 사범대학 마지노선으로서 입학자들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명대학교는 여러모로 미술, 예능, 융합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에는 다른 인문대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4개의 학과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재산학과, 역사콘텐츠학과, 공간환경학부, 한일문화콘텐츠학과 등이 이에 속합니다. 광명상가 라인에 지원하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보다는 학과 이름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4가지 학과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알고 지원을 해야만 여러분의 합격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명대학교의 경우 역사적으로 공과대학이 꾸준히 약세였던 대학이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과학대학 소속의 이공계열 학과,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등만 존재를 했을 뿐이었고, 공과대학은 개설되어 있지 않았는데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이유인 2017년부터는 자연과학대학을 미래융합공학대학이라는 공과대학으로 전면 개편한 이후 공과 계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라임 사업의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상명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 역시 다른 학교의 학과들과는 살짝 다릅니다. 휴먼, 지능, 정보공학 전공부터 시작을 해서 융합전자공학 전공, 게임 전공 등의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술, 예능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운영 발걸음을 보면 딱 그럴 법한 학과들만 개설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명대학교 공과대학의 경우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인서울공학 계열의 신흥 강자로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입니다. 상명대학교의 다른 이원학 캠퍼스인 천안캠퍼스에는 서울 캠퍼스와 유사하되 다른 전공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 휴먼지능정보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면 천안캠퍼스에는 휴먼지능 로봇공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이 두 학과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커리큘럼 상으로는 학과의 이름 그대로 휴먼지능정보공학은 AI 기술 쪽에, 휴먼지능 로봇공학과는 로봇공학 기술 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면은 무조건 서울 캠퍼스라고 해서 나는 이쪽 학과에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확한 학과 커리큘럼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이 합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상명대학교의 두 캠퍼스의 차이를 요약을 해보자면, 서울 캠퍼스가 사범대학과 공과대학이 주가 되고 있다면 천안 캠퍼스는 디자인과 예술 계열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광운대학교처럼 아예 공학 계열 중심으로 추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성화 전공을 통해서, 특히 미술과 예능과 관련이 있는 이런 특성화 전공들을 통해서 추창업 역량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대학교가 이 상명대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상명대학교의 운영본부가 이를 잘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명대학교의 경우 비슷한 네임밸류를 가진 여러 대학들 중에서도 가천대학교만큼이나 추진력과 실용성이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학생부 종합
종합전형인 상명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대부분이 추진력과 실용성에 근거해서 과감한 도전의식을 보여주는 학생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명대학교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순수 학문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대학의 정체성보다는 취창업과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대학의 정체성을 띠고 있으며 상명대학교의 학제 시스템은 물론 구성원들인 교수와 학생들 역시 상명대학교의 운영과 정책적 행보에 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명대학교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자사범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여느 여자대학과 마찬가지로 개교 초기에는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학문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성장 둔화로 인해서 취업 한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회적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대학 측에서 먼저 나서서 남녀공학 대학으로의 전환은 물론 학과들을 싹 다 취업 중심형 학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명대학교는 프라임 사업이나 링크플러스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학과 시스템 개편을 화끈하게 추진을 해낸 대학교입니다. 그 결과 순수 학문을 추구하던 학풍 역시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역량 중심의 학풍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 결과 상명대학교만의 특성화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학과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명대학교의 학풍은 우리가 아는 기존의 대학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학문적 수월성 추구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산학협력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상명인재 전형 역시 막연한 이상을 품은 학생들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상명대학교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양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명대학교가 여느 다른 대학교들과는 굉장히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또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이념과 학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상명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의 인재상은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받는 지성인, 창의적인 전문인, 정의로운 민주 시민이 이렇게 있고 교양교육, 전공교육, 세계화 교육, 시민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 목표와 인재상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 5가지의 역량들이 어필이 되어 있는데 미술 예능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인재상과 비슷한 면모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에서 봤듯이 상명대학교의 경우 교육 이념 속 교육 목적과 인재상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역량을 구분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받는 지성인은 전문지식 탐구 역량 플러스 다양성 존중 역량으로 되어 있고 창의적인 전문인은 융복함 역량 플러스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은 다양한 존중 역량과 윤리실천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인재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신뢰받는 지성인 인재상의 경우 상명대학교의 특색학과들을 제외한 일반 학과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인재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상명대학교는 특성화 학과와 비특성화 학과의 커리큘럼과 운영 방향성의 괴리가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자체는 학문의 순수성보다 산학협력 등의 역량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나 이는 휴먼지능정보공학과와 같은 학과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학과들은 여전히 학문 연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일반 학과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명대학교의 첫 번째 인재상인 신뢰받는 지성인 인재상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인 전문인 인재상의 경우 프라임 사업과 링크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융합공과대학 학과 지원 학생들은 물론 상명대학교의 특성화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인재상입니다. 융복함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는 해당 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링크를 이렇게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민주시민 인재상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기 어려운 면모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가 있으면 해당 인재상을 엮기가 쉽겠으나 상명대학교에는 해당 학과들이 없으므로 정의로운 민주시민 인재상을 실질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학과는 공공인재학부 그리고 가족복지학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명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성인과 전문인 인재상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역량들에 대한 분석 역시 이전에 해왔던 대학들과 그렇게 다른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의 조합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인재상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명상가 라인의 대학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명대학교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대학들은 얼마 전에 확립된 인재상보다는 학교의 역사를 보아야만 학교 측에서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명상가 라인의 대학교들 중에서 그 어떤 대학교보다 급진적인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대학교가 바로 이 상명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나는 우수한 인재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확 변화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왔는지 정확히 어필을 해주셔야 합격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명대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상명대학교가 인재상만큼이나 실용성과 도전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